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1월 원전은 그냥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세계 1위 됩니다. 최근 원전의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전뿐만이 아니라 거래대금이 돈이 어디로 몰리고 있는지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시장에 돈이 몰리는 곳이 메인이다. 시장에 돈이 몰리는 곳이 주도주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쫓아오면서 같이 시장 주도주 놓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댓글로 최근에 좀 감사하다 이런 댓글들 너무 제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아도 좋으니까 한 줄씩이라도 달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이나 자율주행, 저희가 2025년도 그다음에 2026년 업데이트 버전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집 무료로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을 하시고 오늘 영상 지금 바로 시청을 어,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원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들어오는 돈들인 것 같은데 그게 왜 집중을 해야 되냐 또는 거래대금이 왜 들어오는 거냐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대금 상위입니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번에 TSMC 덕분에 거래대금이 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TSMC가 원래는 보통 컨퍼런스 콜이라고 하면은 이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실적이 나왔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TSMC가 이번에 좀 공격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지금 AI 기업들이 돈도 많고 주문도 많이 넣고 우리도 공격적으로 좀 증설을 하고 지금 AI가 대박이야 이런 식으로 원래 되게 보수적으로 말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엄청 이번에 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장비부터 반도체 기업들 전체적으로 좀 강세가 나오는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조금 반도체가 쉬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좀 힘이 붙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반도체는 제가 얘기했죠. 하락하거나 빠지는 게 아니라 잠깐 쉬고 있는 거다. 그래서 아마 다시 제가 봤을 때 조만간 좀 힘이 붙을 수 있다라 생각하는데 이번 거는 이 반도체 자체적인 힘보다는 TSMC의 입김이 좀 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온 게 두산 에너빌리티죠. 원전에 지금 거래대금이 엄청 몰리고 있어요. 저희가 항상 강조하던 네 가지가 있습니다. 조선, 방산, 원전, 로봇, 그리고 쉬고 있는 반도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원전 쪽에서 힘이 계속 들어오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약 5% 이상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뜬금없이 제약바이오가 갑자기 바닥에서 치고 올렸어요. 알테오젠이. 왜 그랬냐면은 이거는 제약바이오 전체 업종이 좋아졌다 이게 아니고 그냥 얘 혼자서 갑자기 기술 이전 관련해서 발표를 하겠다. 예고편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움직인 거고 실제 제약바이오가 갑자기 추세 전환을 시작했다라고 보기에는 제 생각엔 조금 이른 것 같다. 그래서 이건 좀 그냥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아, 이런 애가 갑자기 기술 이전을 갑자기 한다라고 하구나. 뭐 실제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는 다음 주 가봐야 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봇 현대차 오늘 살짝 지지부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DX 로봇 최근에 좀 이슈가 당연히 이어지고 있고요. 클로봇 로봇이고요. G2G 바이오 얘는 오늘 찌라시 돌아가지고 올랐다가 직접 회사가 해명을 했죠. 네, 얘도 바이오 올랐지만 이 업황을 끌어올리는 그런 이슈는 아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LG CNS는 AI인데 오늘 LG 그룹주가 전체적으로 추세 전환을 좀 했습니다. 근데 그 상승세가 강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관심 정도는 봐야 된다. LG, LG전자, LG CNS 얘네 세 개 정도는 관심을 두고 있고 지금 뭔가 관심을 두는 상황에서 매수를 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봇주가 이제 개별주가 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관심 가져야 되는 거는 당연히 1, 2위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인데 그 바로 밑에 붙어버린 두산 에너빌리티. 아, 원전이 지금 여전히 거래대금이 세구나라는 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이번에 미국 미시간주 이 펠리세이즈 원전 단지에서 SMR 2기가 올해 3월 안에 착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연말에 착공될 거라고 생각했던 원전들이 좀 빠르게 올해 초에 이 착공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메인으로 들어가 있는 기업이 현대건설이고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미국 콜텍 인터내셔널과 함께 개발 중인 프로젝트입니다. 사실 미국에서 원전을 짓는다, 뭔가를 한다라고 할 때 한국이 안 껴있는 경우는 없어요. 무조건 두산에너빌리티나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이나 항상 대한민국의 원전 건설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 껴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유럽은 원전 용량을 2050년까지 109기가와트로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가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친환경으로 메꾸려니까 너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 원전을 성장하고 원전을 짓고 원전을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도 지난해 현대건설이 설계 계약을 체결한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에서 본계약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원전 관련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한국 기술력 없이는 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번에 기회가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베트남 원전입니다. 왜냐면은 이 베트남 정부가 17년 동안 이어온 일본과 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협력을 17년 만에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일본이랑 같이 했었는데 이걸 종결을 했어요. 그래서 원전 건설 추진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닌투원 2호 원전 사업의 경우 일본과 협력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랑 안 하겠다. 그래서 다른 데 찾아가지고 다른 데랑 협력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원래 여기는 이제 러시아랑 일본이랑 해가지고 협력하기로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협력을 종결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기술력이 마음에 안 들었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나은 기술력을 원하거나 뭐 그러겠죠. 그래서 닌투원 2호 사업 발주처인 베트남 에너지 산업공사에 첨단 기술을 보유한 적합한 사업 파트너를 선정하는 방안을 당국에 보고해라 얘기했습니다. 사실 첨단 기술을 보유한 적합한 사업 파트너라고 한다면은 웨스팅하우스를 낀 한국 기업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꽤나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게 우리한테 넘어올 수 있겠구나. 그 대신에 미국을 끼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협정에 따르면 팀 코리아는 이 유럽에서 체코를 제외하면은 수주를 못 받아요. 근데 어디 받을 수 있냐면 베트남이나 중동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사실상 웨스팅하우스랑 손잡고 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이번에 종료한 거를 한국이 좀 따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는 제가 거래대금이 몰리고 있으니 계속 추세를 봐야 된다. 지금은 음봉이 아니라 양봉에 거래대금이 쏠리는 기업이 상승하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전 기업을 딱 하나 찝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ETF에 관심 갖는 게 더 낫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0098F5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메인으로 이제 원자력 SMR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기업들이 많지만 SMR 중심의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ETF가 관심을 두기 좋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BHI, 삼성물산 사실 안 빠지죠. 원전 관련된 기업들은 다 모여 있고요. 그래서 관심을 좀 둬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0098F5 이 원전 SMR 보시면은 추세가 이 돌파 이후에 계속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찔끔 움직이나 싶었는데 양봉을 연속으로 뽑으면서 강하게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역시나 이것도 안전 마진을 챙기고 볼 수 있는 구간이에요. 이제 왜? 이제는 13,000원을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끝까지 홀딩해 볼만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혹시나 13,000원을 터치라도 해주면 저는 이거 챙기고 파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손절가를 밑에 있다가 원래 11,500원쯤 있었죠. 이거를 끌어올려서 이제는 13,000원의 손절가를 잡고 이거 이탈하지 않으면 음봉이 좀 나오더라도 조금 더 거래대금이 빠지지 않는다면 지켜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SMR은 13,000원을 저희 손절가를 끌어올려서 안전마진 챙기고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원전은 아직 거래대금이 빠지지 않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원전에 힘이 몰리면 그 다음에 분명 거래대금이 또 옮겨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디로 옮겨갈까? 사실 원전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결국 전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력기기 쪽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얘네들도 지금 거래대금이 조금씩 옮겨가고 있어요. 최근에 HD 현대일렉트릭이 내년부터 18%에서 20%에 달하는 변압기 대미 관세를 제품 가격에 전액 반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관세가 이제 18% 20%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미국에서. 그러면은 보통은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절반 10% 정도 담당하고 야 그 다음에 야 사가는 애 야 너도 10% 정도는 감당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 가격 인상은 딱 10%만 하자. 이게 원래 기본 논리잖아요. 반반씩 이 서로 나누는 게. 왜냐면은 혼자 손해 볼 수는 없으니까. 근데 여긴 뭐라고? 전액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너가 다 책임져라. 내가 관세를 내가 내야 돼? 야, 너가 필요해서 사가는 거잖아. 너가 필요한데 그 관세를 내가 왜 내줘야 돼? 야 너가 다 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급자가 갑의 상황인 이 전력기기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AI 붐으로 변압기 수요가 폭증하자 미국 수입업체 모두 지우기로 한 겁니다. 야 너네가 다 관세 내라. 야 난 못 내겠다. 야 그 내가 내면은 수익성 떨어지잖아. 야 싫으면 사가지 마. 너네가 다 내고 사가 원하면. 초고압 변압기 전 공정을 다룰 수 있는 생산직은 전문성을 키우는데 10년 이상 걸린다. 사실 원전도 똑같죠. 지금 기술직들, 전문직들이 없어요. 다 지금 인력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 변압기를 만들 수 있는 공장도 없고 미국은 이 변압기를 바꾼 지가 엄청 오래됐어요. 처음 바꾼 게 이제 1900년대 초에 처음에 전기 많이 필요할 때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50년대 넘어가면서 한번 바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의 뭐 놀다가 좀 쉬다가 그러다가 이제 2020년도에 갑자기 이제 필요하게 되면서 변압기 이제 호황이 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원래 이 전기가 이만큼 쓰이지도 않았고 변압기가 막 그만큼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 변압기라는 게 항상 시장이 막 40년씩 돌다가 온단 말이에요. 짧게 오는 사이클이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오다 보니까 안에 기술력은 없고 그러니까 한국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야 관세 너가 다 가져. 너네가 다 관세 내 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은 지난해 매출 4조 583억 원, 영업이익은 9,529억 원을 올렸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완벽하게 3월에 사업보고서가 나오진 않았으니까 잠정으로 예상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영업이익률이 한 23% 정도 보는 부분이거든요. 22% 3%쯤 되는데 2027년도부터는 한 25%까지도 더 오르지 않겠냐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더 커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전력 쪽에서 원전에서 전력기기까지 저는 이제 이 거래 대금이 좀 몰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전력기기 쪽을 보면은 제가 뭐라 하죠? ETF를 보자라고 하죠. 전체를 좀 포괄하고 있는 그게 이제 전력기기 ETF고요. 0117V0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ETF가 숫자가 부족해서 6자리잖아요. 6자리가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중간에 영어가 자꾸 들어갑니다. 0117V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코리아 AI 전력기기 탑3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LS 대한전선, 일진전기 해가지고 쭉 돼 있고 메인은 뭡니까? 이게 전부예요. 얘네가 비중 전부 가지고 있고 밑에는 그냥 조그만 거 나눠 먹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저는 이제 이 추세가 이제 막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거래대금이 슬슬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0117V0 이 탑3 플러스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거래대금이 이제 슬슬 한번 들어와 볼까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한번 최근에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좀 들어올까 말까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들어온다면은 충분히 저는 현재 이 구간 라인대를 한번 돌파를 해서 양봉을 세우면서 한 번 더 올릴 수 있을만 하지 않나. 그 대신에 뭐예요? 무조건 얘가 올라갈까요? 아니에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손절을 명확히 손절을 확실하게 잡아야겠죠. 손절을 항상 어디 13,000원에다가 칼같이 잡아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력기기에 거래대금이 들어온 척 하나가 저는 여기서 이제 추세가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이 추세가 시작이 안 되고 다음에 추세가 시작될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감안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절가를 13,000원에 칼같이 여러분들은 잡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잃을 때 덜 잃고 벌 때는 더 버는 구조가 만들어질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전력기기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추세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좀 추세가 시작된 것 같은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번 정리를 해드렸던 건데, 이번에 히토류 비축 법안 발의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의 양당 의원들은 전략적 핵심 광물 비축분 조성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 광물, 우리가 히토류라든가 아니면 리튬, 코발트, 이런 중국에다가 우리가 많이 기대고 있는 그런 이제 핵심 광물들이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좀 불만이죠. 누구한테 기댄다라는 게. 그냥 그거를 무기화시킬 수 있으니까. 야, 우리끼리 좀 잘 중국 말고 다른 데서 가져와서 좀 잘 쌓아놓자 하는 법안인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는 시장 가격이 낮을 때 핵심 광물을 열심히 사들여서 모아놓고, 그 다음에 공급망 위기나 가격 급등할 때는 방산이나 상업용으로 판매를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쌓일 때 사재기에 놓자, 이런 법안이에요. 그래서 광물은 뭐냐면 전기차, 배터리, 첨단 무기, 반도체 필수적인 리튬이나 흑연, 코발트, 히토류, 디스프로슘, 네오디뮴.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다 이름만 들어도 어디서 나는 거예요? 대부분이 중국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한테 우리가 협박 안 당하려면 미리미리 모아놔야 돼. 미리미리 쌓아놔야 돼. 특히 히토류 이런 거 쌓아놔야 우리가 나중에 협박 안 당해 하는 법안인 겁니다. 근데 사실 미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히토류가 안 나는 나라는 정말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과 일본, 호주 등 동맹국들의 위원회 참여도 가능하다. 야, 너네들도 원해? 필요해? 참여해. 그 대신에 얼마? 야, 1,500억씩 내고 참여해라. 얘기하는 겁니다. 기여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 기여금이 아니라 가입비라고 봐야 돼요. 가입비 1,500억 내고 너네들도 들어와. 그럼 우리가 포함시켜 줄게. 그럼 같이 모아가지고 같이 우리 필요할 때 쓰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히토류에 꽤나 진심인 거예요. 최근에 그린란드 포함해서 제가 되게 진심이라고 했죠. 그래서 히토류에 미국의 기업이 추세 상승하고 있는데, 그럼 국내 기업 중에 좀 수혜를 볼 만한 기업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좀 유일무이하게 한두 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개가 이제 고려 아연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다가 합작사를 설립을 하고, 그래서 미국에서 폐연구자석, 이 고순도 히토류 산화물로 재활용하는 이 기술력을 미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사실 두 팔 벌려 환영하죠. 야, 그 기술력 가지고 그것도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 뭐를 폐연구자석을 재활용해준다는데, 히토류를 다시 쓰게 해준다는데, 사실 고려 아연이 이쁘겠죠.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그 비싼 은도 생산을 하는 기업이 고려 아연이에요. 왜냐면 항상 얘기하지만 이거를 만드는 아연이나 이런 거를 만들 때 쓰는 나중에 이 부산물로서 나오는 게 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한 30% 된다. 그래서 이 고려 아연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미 좀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려 아연이 이 구간부터 출발이 좀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어느 정도 좀 흐름세가 나아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원래는 손절가가 130만 원이었다면 끌어올려서 이제는 143만 원, 140만 원 이탈 안 하면 끝까지 들고 가는 겁니다. 이제는 140만 원 이탈 안 한다. 얘는 끝까지 추세를 지키는 겁니다. 왜? 이미 출발을 했잖아요. 출발한 거를 놓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43만 원 라인대를 딱 손절가로 끌어올리고 130만 원에서 끌어올려 놓고 추세를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데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다른 데 거래대금이 빠졌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어디에서 거래대금이 조금 빠졌냐? 지금 빠진 게 첫 번째로 조선 이쪽에서 거래대금이 조금 빠졌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코덱스 K조선 탑 10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힘이 살짝 빠졌습니다. 근데 이게 추세가 깨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대로 유지를 하셔야 돼요. 저는 적어도 1,100원을 깨지 않으면은 이거는 추세를 일단은 지켜보는 게 맞다. 근데 얘가 만약에 1,100원을 깬다? 저는 그러면은 안전마진 챙기고 그 다음에 다시 관심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아직 추세가 좀 깨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힘이 좀 빠진 데가 방산 탑10 008 0G0이죠. 사실 이거를 계속 끌고 왔기 때문에 바닥에서부터, 그래서 사실 이 구간부터 끌고 왔기 때문에 안전마진이 꽤 나와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12,700원 이 구간 라인대를 깨지 않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끌고 갈 만하다. 근데 여기를 이탈하잖아요. 그럼 얘는 사실 11선까지 내려올 겁니다. 여기까지 내려와요. 그 다음에 이걸 밟고 올라가던가 아니면은 이걸까지 21선까지 깨면은 얘는 21선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한번 쉴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안전마진을 저는 챙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12,700원을 깨지 않으면은 들고 가고, 깨면은 팔고 힘이 좋은 대로 조금 더 넘어가는 게 나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게 항상 끝까지 추세가 이어진다라는 게 보다는 시장에 돈이 몰리는 데를 따라가는 게 중요하고, 돈이 좀 빠지는 것 같다 그러면은 칼같이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원전 전력기기 쪽 관심을 좀 두고 있고요. 그다음 히토류 쪽 고려 아연 지금 이 힘이 거래 대금이 들어와 주고 있다. 그 대신에 이제 조선이나 방산 쪽에서는 거래 대금이 좀 빠지고 있지만 아직은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이제 칼같이 대응을 해야 된다. 안전마진을 챙기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뭐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도 지금 원전은 추세가 이미 이어지고 있고, 전력기기는 곧 시작할 수 있고, 거래아연은 시작한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힘이 모이고 있는데, 거래대금이 돌고 있는데만 보셔도 사실 여러분들은 매매하는데 이 안에서 매매를 하셔도 아마 충분히 안전하게 시장을 뒤떨어지지 않게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아까 로봇,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들 저희가 2026년도 것도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100% 무료로 나눠드린다고 했는데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냐?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되고요. 적을 데도 없고 적어도 쓸 데도 없어요. 그냥 무료입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어플에 중요한 글을 쓰면은 푸시 알람을 보내드리거든요. 그럼 그 푸시 알람 관련해서만 그냥 승인 허용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여기서 이제 이 푸시 알람 허용하시겠어요 뜨거든요. 그때 허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로봇 저희 2025년 6년 저희 정리 자료집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무료로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독점수의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 로봇 자율주행 2025년 하반기 여기에 2026년도 거 업데이트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 다음에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테슬라 전부 다 무료입니다. 다 나눠드리니까요. 밑줄 본전이에요. 꼭꼭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16일, 15일, 14일, 13일, 12일 추천주도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전에 저희가 매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 장마감하고 저희가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가 100% 무료로 다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다 얻어 가시고요. 뿐만이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한 줄이라도 댓글 다 읽고 있으니까 꼭 달아주시고요. 그다음 영상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감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